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예단의 감독 이현주 감독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상희 배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윤주 역할 맡았던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선영 배우님. 안녕하세요. 지수 역할을 맡은 유선영입니다. 몸들 괜찮으세요? 제가 들은 첩보로는 뭐 심하게 달렸다고 아침까지. 몰골이 말이 아니고 몇몇 분들은 저 중심으로 다시 전주 찾은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예단이 5월 1일에 전주에서 처음으로 상영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전주에서 상영을 하게 돼서 추석맞이 고향방처럼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연예단이 다행히 이제 전주영화제에서 상을 주셔서 되게 또 다양한 해외 영화제에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관계자 영화제 프로그래머님 만나 뵈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셨네요. 사실 어제 예행 연습을 좀 했는데 좀 약한데 어제 했던 거에. 네, 전주. 자, 우리 이상희 배우님도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다시 와서 너무 좋고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오늘 기분 좋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듯이 편하게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배우님도. 일단 전주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도시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번에도 또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이 영화는 뭐 여기 굉장히 많이 팬들이 오신 것 같은데 다 아시겠지만 여튼 영화 전주에서 처음 상영된 이후에 영화 같은 성원을 받으면서 여러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고 또 해외 산세바스찬을 비롯한 여러 영화제에 좀 초청을 받았고 중요합니다. 이 산세바스찬 초청받은 게 대단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인데 어디라고? 밴쿠버. 바르샤. 그래서 11월 때 극장 개봉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극장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DVD로만 보고 근데 극장에서 보니까 확실히 파워풀한 부분이 많네요. 안 보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냥 제가 몇 개 질문만 드리고 전달자로서 생각을 상상을 해보신다면 그 열린 결말이 사실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연애담이라는 어떤 연주와 지수의 가장 내밀한 어떤 마음을 지켜보는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은 이 둘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감히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근데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거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다시 만났다가 또 어떤 뭐 파고를 감정을 느끼면서 뭐 성장해 나가겠죠. 연주는 지수처럼 점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윤주가 담배를 피울 때 이렇게 되게 좀 답답하고 찝찝해 보이던 윤주의 표정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아주 살짝 밝아져요. 그때 딱 컷을 했는데 아마 둘은 만나고 또 비슷한 과정을 겪겠죠. 흔한 연애담처럼. 네. 분들을 깔고 계세요. 네? 진짜 나쁜 그 있잖아. 미워할 수 없는 나쁜 지수. 어? 그 배우들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기 캐릭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지수는
그렇게 말씀을 질문 한번. 애들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지수는. 네. 잘 살았겠죠. 잘 살 거고 지수는 근데 지수도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원래 좀 자기 성격이 막 되게 좀 윤주보다 세 보이지만 사실 되게 여린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다가가는 것 자체가 되게 용기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사실 지수보다 약간 윤주의 몫이 좀 크지 않을까. 왜냐면 방향을 정했어요. 지수는 방향 정했는데 그렇다고 막 발목 붙잡으면서 그럴 또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은 또 윤주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 근데 너 방향 정한 거냐? 너 굉장히 순간적인 충동으로 온 거 아니냐?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정했어요? 잠깐 온 거 아니에요? 저 얘는 정했어요. 늘 이런 식이야. 술 마시고 싶어서. 아니요, 저 정했어요. 전또 끌려가겠죠. 할 말이 없네. 또 끌려간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응? 네. 사실 되게 캐스팅이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화 찍는 방식도 보면은 그 카메라나 어떤 편집의 기교를 최대한 빼고 우리 정말 관찰만 해보자라고 촬영 감독이랑 이제 야심차게 국민 영화니까 우리 좀 한번 모험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더 좀 어려웠죠. 중요한 그러니까 영화의 90% 이상은 저는 배우이고 그런데 이제 이상희 배우는 이제 저랑 단편 영화를 찍으면서 한번 인연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로서의 이상희 배우의 모습도 알게 됐지만 또 연기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영화를 책임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친구로서의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연애담에 캐스팅을 하고 싶었는데 좀 조심스러웠죠. 왜냐면은 어쨌건 뭐 노출은 없었지만 이제 배드심도 있고 어떤 여자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게 지금은 또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그때만은 또 이게 배우한테 과연 좋을까 때문에 좀 고심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 배우여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중에 고심 끝에 같이 하게 됐고요. 류서영 배우는 오디션 때 만나뵀는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지수 같아요. 하는 어떤 것들 뭐 되게 많은 시나리오에 영감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뭐 특히나 이제 유서영 배우랑은 시나리오 얘기하고 선영 씨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명대사죠. 싫은데 유서영 배우가 나라면 그럴 것 같다. 한 번 더 장난을 칠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말투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이 이제 가져다 쓰게 됐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되게 정말 영화제에서도 전주에서도 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왜 연기상이 없냐 그럴 만큼 너무 훌륭한 연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관객분들을 한테 사랑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어요, 저랑 이 작업? 예, 말씀해 주세요.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자기 이 감독하고 어떻게 케미스트리가 어땠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케미요? 저희의 케미? 이분하고도 감독님. 감독님하고의 케미요? 두 감독님하고 분의 케미도 얘기해 주세요. 네, 감독님하고는 두 번째라서 처음보다 저는 많이 수월했고요. 좀 알게 됐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처음보다 많이 수월했고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보다 솔직하게 뭐 불편하거나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고 들어주실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고 선영이하고는 처음 만났는데 그
되게 친해지고 싶었고 친해지려고 서로 각자 노력을 했는데 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 좀 시간이 필요한 타입들이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영화 다 끝나고 나서 좀 더 친해졌었고 오히려 영화를 찍어가면서 이 친구를 알아갔다고 말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하. 네, 유 배우님은 저는 일단 감독님이랑은 사실 정말 너무 별로 문제가 없어가지고 할 그게 없고 언니랑은 상희 언니랑은 저도 진짜 언니 말처럼 시간이 필요한 타입들인데 서로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좋아해야 돼서 좋아하는 것 같은 것들. 네,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진짜로 언니를 좋아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또 서로 너무 좀 다들 배려하느라고 너무 조심스럽지 않았나. 근데 그게 영화의 톤 결정한 것 같아요. 약간 서로 조심스러운 게 영화도 좀 그런 영화 같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셀렉션 할때 그 배드신까지 보고 뽑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이렇게 딱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비겁하지도 않고 보통 비겁할 수 있거든요. 전혀 비겁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뭐 노출과 상관없이 느낌은. 무슨 근래 이런 배드신 처음 봤는데 어떤 상업 영화에서 본 배드신이었고 그래서 보다가 그 모텔에서 실현당하는 장면 문장구 여기서 완전히 꽂혔어요. 야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는 아버지 그분 굉장히 드시면서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왜 저기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그런 연기들이 굉장히 좋아서 영화 상당히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세구나 그래서 끝까지 그게 보다가 하여튼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결말을 좀 어떻게 내려고 좀 이렇게 가지. 근데 하여튼 그 어떤 중간 지점에서 끝을 낸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결말과 그런 것도 상당히 쓰시고 만드실 때 어떻게 상당히 궁금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그렇다는 이거 이제 여러분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우선은 연애담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질문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 연애담이라는 제목을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누가 이 영화 뭐야라고 했을 때 그냥 연애담이라고 얘기해도 바로 설명이 될 만큼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짓게 된 뭐 배경이라던가 그런 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연애담이기는 한데 이게 뭐 커플들이 뭐 데이트하고 뭐 이런 얘기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인물들의 감정이나 그 주변 상황들에서 이제 이게 연애담이 풀어나간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엄청 세심한 그런 표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연출하시는 거나 연기하실 때 뭐 되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대답하고 나머지는 배우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애담이라는 제목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편 영화의 제목이기도 해요. 저와 되게 인연이 있는 박성호 감독님 단편 영화가 연애담이에요. 거기는 이제 남녀의 어떤 건데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제목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썼는데 제일 잘한 게 두 배우님을 캐스팅한 것과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들의 연애가 되게 평범하다라는 느낌을 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흔하고
어디 가도 볼 수 있고 누구로 교차해도 이해가 될 만한 되게 그냥 이들의 사랑이 너무 중요해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의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처럼 좀 평범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어서 그런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배우분들 한번 해주시죠. 뭐였지? 두 번째 질문.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거? 촬영하면서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나고 나면 좀 많이 까먹어서 우선 빠듯한 촬영 일정이라서 뭐 다들 링겔을 한 번씩은, 그러니까 키 스태프들은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은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맞았었고 그랬던 거랑, 그리고 좀 잘 표현하고 싶은, 사랑에 대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싶은 저 혼자의 욕심, 그래서 혼자의 괴로움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너무 좀 빠듯한 촬영이 좀 힘들었고, 뭐 다른 독립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좀 해야 되는 자기 포지션 그 이상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좀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연기에만 이제 좀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조금 어려웠고 힘들었고, 연기할 때는 일단 지수 같은 경우는 엄청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사실 조금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조건 매력적이어야 돼라는. 근데 뭐지? 매력적인 거 뭘까라는 저도 그런 고민. 그리고 이 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들도 찾아내는 그런 것들. 근데 그건 배우의 그냥 원래 다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람을 만나서 또 어떤 성장을 하고 또 일에 있어서도 뭔가가 같이 가는, 그러니까 그냥 연애만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거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해서 설치 미술 쪽을 이렇게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은 저도 너무 큰 어떤 거를 한 거죠. 제가 미술을 잘 모르기도 해서. 근데 그 의도는 그것을, 그러니까 지수를 만나는 게 고물상에서 만나잖아요. 윤주는 무언가의 그 어떤 쓸모가 없는 거, 버려지는 어떤 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은 친구인 거고, 그게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니어도.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지수를 만나서 뭔가 자기의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설치 미술인데,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이렇게 조금 피하면서 영화를 만들어서 어쨌건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어떤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또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고 뭔가에 대한 이제 미안함, 그러니까 이 기회에 뭔가 못한 효도 같은 걸 하고 싶은. 아빠도 그렇죠. 아빠도 뭔가 되게 어색한데 이제 딸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어서 어색한데 뭔가 이렇게 말을 걸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윤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그 이사 갈 때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좀 멀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처음 연애니까 연애를 잘 멋있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간섭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않으면서 근데 이제 멀어지는 게 좀 느껴지니까 나는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작정 미안하니까 찾아가고 이러는 어떤 걸로 좀 거리를 두면 지수가 만약에 다시 올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모르는 거죠. 거리 맺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되게 좀 비참하게 결국에는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고구마 들고 그 집 앞에 갔을 때도 이게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게 옛날에 좋았으니까 뭔가 지금도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좀 서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전 그럴 줄 몰랐어요. 좋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싸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만큼 이 친구가 서툰 거겠죠, 처음이라서. 진짜 그 이사 가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보통 앵글이 상당히 특이했어요. 보통 통상적인 앵글은 아닌데 그 어떤 느낌으로 그 기획하셨습니까? 사실 그 영화의 어떤 촬영 컨셉은 촬영 감독, 그러니까 또 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배우분들한테 많이 빚을 졌고 촬영에 대해서는 또 촬영 감독님한테 많은 빚을 졌는데 그 이제 한 번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이제 앞에는 그나마 이제 컷을 좀 나누지만 뒤로 가면서 그냥 한 씬 안에서 보여주는 어떤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사는 있었죠. 뭐 한 번 할까 뭐 기념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데 뭐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섹스도 좋아서 막 하고 어디 가서도 뭐 만지고 싶어하던 어떤 게 이렇게 되게 좀 담담하고 그러니까 되게 상황이 바뀌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밝은 날 서로의 몸을 막 이렇게 막 만지고 이랬던 어떤 거에서 전혀 다르게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그걸 이제 그 굳이 설명을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 받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남자분. 네, 그 옷 속에 있는 게 뭔지 궁금했는데 고구마였군요. 근래 본 정통 멜로 중에 오늘 처음 봤는데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마지막에 차 안에서 그 지수가 나쁜 일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에 대한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뭐 윤주에 대한 감정에 대한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뭐 여러 일에 대한 거짓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디렉션 내린 부분이랑 뭐 류서영 배우님께서 생각했던 그 거짓말에 대한 해석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특별히 제가 막 설명해서 류선영 배우한테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시나리오에서의 나왔던 대사로 해서 전달을 해서 뭐 어떤 되게 좀 복잡한 어떤 마음일 거다 정도만 이제 제가 드렸던 것 같고 이제 뭐 약간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의미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거는 아빠에 대한 거짓말이야 혹은 뭐 이게 한정지어서 하면 또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시나리오대로 유선영 배우님이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고 유선영 배우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근데 관객분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지수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 여러 가지의 말인데 그것들을 농축해서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계속 지수는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막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가 그냥 툭 뱉고 싶었어요. 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감독님이 오케이를 주셔가지고 그건 것 같아요. 너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셨으면 그렇게 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그렇지만 말로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말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많이 표현하는 영화가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로 다 하면은 뭐 아침 드라마 같은 게 좋죠. 나한테 어젯밤 왜 그랬어? 뭐 그래서 한 10분 가고 내일 이 시간에 만나고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농축해서 말로 붙잡아서 잘 표현한 영화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얘기했으면 좋은데 다음 상영 시간 동안에 마쳐야 하는데 유 배우님부터 마지막 인사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전주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좋고 전주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즐겁게 보셨길 바라고 좋은 전주에서 좋은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가 11월 말에 개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영화관에서 좋은 기운 많이 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전주에 와서 저희는 너무너무 좋고 영화를 다시 보니 정말 두 배우님의 빛나는 연기를 이끌어낸 제가 좀 자랑스럽네요. 네, 두 배우님을 만나게 돼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항상 고맙고 근데 저희는 되게 좋은데 정말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좀 집의 분위기가 좀 침울하다 보니까 아 이걸 보러 내가 황금 같은 주말에 여기 왔나 하실까봐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침울했어요? 발톱 명랑하겠구만. 그래서 어쨌건 너무 지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순간을 잊지 않고 개봉 준비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데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에 한 말들이 다른 영화와 좀 다르네. 다른 영화들은 보통 배우 감독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런데 완전 오늘 승자의 기운이 느껴지네. 11월 말에 개봉합니다. 뭐 이러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11월 말에 개봉하실 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기 바라고 저도 애프터 서비스 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개봉할 때.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계속 응원해 주시고 오늘 끝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